전 시간에 했었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숫자 타입과 문자열 타입과 불리언 타입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함수, int라고 하는 함수, float이라고 하는 함수, str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각각의 함수들의 역할은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값들이 있는데 그 값들을 정수 타입, 실수 타입, 문자열 타입으로 변환해서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문자열을 인트로 변환하거나 문자열을 실수로 변환하는 경우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코드셀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셀을 추가를 하는데 n underscore str이라고 할게요. 자, 변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변수 이름 만드실 때에는요, 알파벳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뒤에다 붙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기호를 사용하실 때에는 언더스코어를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 특수문자나 다 사용할 수는 없고요. 변수를 만드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특수기호는 언더스코어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시면 될 거고. 제가 이렇게 저장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n 스트링 1번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n 스트링 2번이라고 할까요? 여기에는 1빵빵이라고 할게요. 자, 두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n str 1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n str 2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전부 다 어떤 값들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에는 1, 2, 3이라고 하는 변수를 저장하고 있고요. 값을 저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변수에는 1, 0, 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n str 1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은 뭘까요? int, string. int일까요? string일까요? 따옴표가 있죠. 예, 따옴표가 있으니까 이거는 string입니다.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따옴표 안에 글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문자인 거예요. 문자. 숫자와 문자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1이라고 하는 문자, 2라고 하는 문자, 3이라고 하는 문자. 세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래쪽도 마찬가지. 아래쪽은 1이라고 하는 문자, 0이라고 하는 문자, 또 0이라고 하는 문자 이렇게 세 개의 문자열로 이루어진 문자열인 겁니다. 그래서 타입을 출력을 해보시면 str이라고 나올 거예요. 타입을 출력을 해보시면. 자, 더 해볼까요? 타입. 하나만 출력해보시면 되겠죠. n, str 1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n, str 1번 더하기 n, str 2번.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고 합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1, 2, 3, 1, 0, 0. 여기서의 이 더하기가 숫자들을 더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문자열과 문자열을 붙여버린 거예요. 1, 2,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문자들로 이루어진 문자열과 그 다음에 1빵빵이라고 하는 세 개의 문자들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붙여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더하기라고 하는 연산자예요. 스트링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스트링에서는. 이해되시죠?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변수 n underscore str underscore 1에 저장된
값의 자료 타입이라고 할게요. 자료 타입은 int 정수예요. 정수. 아, 죄송합니다. 잘못 썼죠? str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자, 그리고 여기서 출력 결과를 보면은요.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보면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은 결과가 뭐다? 결과가 문자열 이어 붙이기. 문자열 이어 붙이기. 그래서 숫자와 숫자의 더하기 결과가 아니다라고.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그러면 1, 2, 3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123이라고 하는 숫자로 변환할 수가 있고 1, 0, 0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숫자 100으로 변환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123 더하기 100이라고 하는 숫자들의 덧셈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 223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int라고 하는 함수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밑에 코드셀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n1이라고만 할게요. 함수를 쓰는 거예요. int n str 1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n2라고 하는 변수를요. int n str 2번 이렇게 할게요. 타입은 하나만 출력해 보겠습니다. n1이라고 하는 거에 타입만 출력을 해보고요. 이번에는 n1 플러스 n2 어떤 결과가 있는지 결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제 타이핑 너무 빨라가지고 설명을 들으시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좀 천천히 해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문장 설명을 드리면은요. nstr1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nstr1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무엇으로 변환해라? int로 변환해라. 변환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해라? n1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에다 저장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위쪽에서 변수가 하나가 있는데 이 변수의 이름이 n 언더스코어 str 언더스코어 1인 거고요. 여기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는 거냐면 문자열로 1, 2, 3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한 거냐면 여기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꺼내서 이거를 숫자 123으로 변환한 거예요. 변환한 결과를 새로운 변수니까 메모리에 다른 위치가 되겠죠. 새로운 변수에 저장을 했고 이 변수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겠다? n1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거는 nstr2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nstr2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무엇으로 변환해라? int로 변환하고 그 결과를 어디다 저장해라? n2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1이라고 하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출력을 해보면 정수, int가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개 더하기의 결과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숫자 123과 숫자 100을 더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223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요거 하나만 요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변수 n str 1번에 저장된 값을 정수로
해서 변수 n1에 저장해라. 이런 뜻인 거고요. 아래쪽은 똑같은 설명이니까 설명 안 적어드려도 되겠죠. 이건 n1의 변수 타입은 이제 변환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타입은 당연히 int인 거고요. 당연히 int인 거고 여기서의 결과는 뭐냐면 정수 더하기 정수.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덧셈인 거예요. 문자열을 이어붙여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의 덧셈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코드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화면에 콘솔 창에 출력이 된 거를 보면 얘가 숫자인지 문자열인지 출력만 봐서 몰라요. 근데 실제로는 얘네들은 하나는 문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R을 하시면서 CSV 파일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CSV 파일은 값들이 쉼표로 구별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형식이죠. 근데 실제로 파일에서 값을 읽어드리면 여기 파일에 있는 거는 뭐예요? 결국은 문자들이 파일에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컬럼의 타입을 얘가 문자열인지 숫자 타입인지 알려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얘네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함수들이. 정수다, 실수다. 그러니까 문자열로 취급하지 말아라. 네, 그런 식의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함수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파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3.14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얘는 데이터 타입이 뭘까요? 그쵸, 문자열입니다. 제가 따옴표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타입을 출력을 해보시면 str이라고 나와요. str이라고 나오는데 자, 똑같이 파이에다가 변환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파이를. 이렇게 쓰셔도 돼요. 화면에 콘솔 창에 출력문은 두 개의 출력문이 출력이 될 겁니다. 처음 출력문은 라인 2번에서 출력을 한 거고요. 그때는 str이라고 출력을 할 텐데 두 번째 출력문은 라인 4번에서 출력을 했고요. 여기는 플롯이라고 출력을 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문자열을 변수에다 저장을 한 거예요. 메모리 그림을 그려보면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메모리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가 있는 거예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박스가 있는 건데 그 박스에 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는 거다? 3, 그리고 포인트, 그리고 1, 그리고 4. 4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3.14라고 하는 4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타입을 출력해 보니까 str 문자열입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라인은 무슨 뜻이냐면 파이에 저장된 값은 뭐예요? 문자열. 그죠? 문자열을 뭘로 변환해라? 실수 타입의 숫자로 변환해라. 그리고 어디다 저장해라? 파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해라. 그러니까 여기를 지우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3.14라고 하는 실수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모리, 이 변수를 똑같이 이름을 파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서 출력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타입은 플롯이 되는 겁니다. 코드 이해되시죠? 코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트를 사용하시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플롯을 사용하시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방법 다 똑같아요.
이런 일을 한 거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간단한 응용을 한번 하나 해보면요. 우리가 오전에 제가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알려드렸었을 거예요. input은 키보드로 입력된 문자들을 엔터가 입력될 때까지의 그런 문자들을 읽어드리는 함수가 input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number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마련을 했는데 여기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input. 그리고 알려주는 거예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프린트를 해보는데 타입만 출력을 해볼게요. number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을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 코드는 오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코드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동작할지 아마 아실 거예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얘를 화면에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하고서 화면에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무엇을 보여주냐면 여러분들이 커서가 깜빡깜빡하면서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을 보여줄 거예요. 이 입력창이 언제 사라지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입력하고 엔터를 쳤을 때 이게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 저장이 돼요? number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럼 메모리, 컴퓨터에 램이 있으니까 컴퓨터 메모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한 값들이 저장이 될 거고요. 이 메모리의 이름이 뭐가 되냐면 넘버가 될 거예요. 넘버가. 그런데 밑에서는 무엇을 출력하라고 한 거냐면 이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의 타입을 출력을 하라고 합니다. 타입. 뭐라고 출력할까요? 해보신 분 계시죠? 뭐라고 출력이 돼요? 문자열이라고 출력이 됩니다. 실행해 볼까요? 자, 분명히 숫자를 입력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100 숫자로만 딱 입력을 했어요. 시키는 대로 착하게. 그죠? 숫자 입력하라고 하니까 숫자만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넘버에 저장된 거는 뭐래요? str. 네, 문자열이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입력한 모든 내용을 알파벳이든 숫자든 특수기호든 전부 다 무엇으로 생각한다? 문자들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수 100이라고 생각을 해서 입력을 하더라도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정수 100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 100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저거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안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입력받은 100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예를 들면 실수로 변환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 줄을 더 써주는 거죠. 넘버에다가 다시 한번 저장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플로스. 그죠? 실수 타입으로 변환해서 넘버에다 저장해라 라고 하면 되겠죠. 무엇을 실수 타입으로 변환하면 돼요? 넘버에 저장된 값을. 그렇죠. 여기에서 입력이 돼서 키보드로 입력이 돼서 저장된 문자열을 그 문자열을 플롯 실수로 변환해서 다시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 타입을 출력을 해보면 뭐가 될 것 같다? 실수 플롯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죠. 해볼까요?
100 엔터. 뭐라고 나와요? 플롯이라고 나오죠. 이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숫자들을 가지고서 그 행해지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키보드에서 숫자를 입력받고 싶으시면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는 무조건 문자열만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문자열만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그 문자열을 숫자 타입, int나 또는 플롯 타입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그런 연산들에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요거를 코드를 조금 더 간단하게 쓰실 수도 있으세요. 요 두 줄을, 이 두 줄을 한 줄로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어떻게 바꾸실 수 있으시냐 하면, 자, 여기서 넘버가 가리키는 건 뭔가요? 넘버라고 하는 변수는. 예, 바로 위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 넘버는 이 녀석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건 뭐예요? 요거죠. 이 결과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넘버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이거를, 이 문장을 그대로 갖다가 넣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네. 이렇게 작성하셔도 똑같은 코드다라는 얘기입니다. 넘버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해 주세요. 무엇을? 실수를 저장해 주세요. 실수는 입력받은 내용을 실수로 변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안쪽에는 요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영어의 어수는 우리말이랑 반대잖아요. 변수 넘버에 저장해 주세요. 실수를 저장해 주세요. 인풋으로 변환해서 우리말로 옮기면 입력받은 값을 실수로 변환해서 변수에다가 저장해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위쪽에 넘버는 첫 번째 라인에 있는 넘버를 가리키는 거고, 넘버는 인풋의 결과니까 요 넘버가 들어가는 자리에 이 코드를 그대로 넣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문장을 어떻게 한 줄로 쓴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서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한 줄로 끝내셔도 돼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타입 출력을 해보죠. 숫자를 입력하세요. 3.14 엔터. 타입은 플롯. 문자열이 아닌 거죠. 문자열이 아니라 플롯이라고 나옵니다. 잘 되시죠?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혹시 코드를 작성하시는데 에러가 났다. 다들 잘 되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명시적인 타입 변환. 그러니까 명시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직접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문자열을 인트로 변환할지, 문자열을 플롯으로 변환할지 우리가 직접 명시해서 자료의 타입을, 데이터의 타입을 변환하겠다. 그때 사용하는 함수들이 인트로 변환할 때는 인트, 플롯으로 변환할 때는 플롯. 이런 함수들을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함수 안에다가 변환해줄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이 함수의 이름 그대로 그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이 됩니다.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요거는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인트로 변환하세요 라고 했는데 문자열을 줬어요. 314 이렇게 했어요. 자, 314라고 하는 세 개의 문자는 숫자로 바꿔보면 314라고 바꾸면 되겠죠. 그죠? 네, 이거는 인트로 변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중간에다가 점 하나를 넣었어요. 3.14가 정수에 해당하는 게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파이썬이 알려줘요. 3.14라고 하는 거는 이런 문자열은 3과 점과 1과 4라고 하는 4개로 이루어진 문자 4개로 이루어진 문자열은 무엇을 할 수가 없다? 인트로 변환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에러가 나면 사용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하나 뭐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1000 1000 정수로 변환하면 숫자 1000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에러 없이 실행이 돼요. 에러 없이 실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보통 1000자리마다 보통 우리 그 구별하기 위해서 쉼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쉼표가 들어가는 순간 얘는 사람 눈에는 1000이라고 보이지만 컴퓨터는 정수로 변환 못하는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실행해 보시면 이거 에러 납니다. 1, 쉼표 000이라고 하는 5개의 문자들로 이루어진 문자열은 무엇을 할 수가 없다? int라고 하는 값으로 변환할 수가 없다. 그런 에러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러가 나면 그 에러 내용을 보고서 에러가 나지 않게끔 고쳐주시거나 실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새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목차를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연산자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퍼레이터. 아래서도 공부하셨지 않나 라고 생각이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그런 거 있죠. 몫을 계산하고 뭐 나머지를 계산하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연산자,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퍼레이터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다룰 거는요. 자, 서브 목차고요. 산술 연산자입니다. 산술 연산자 하기 전에 산술 연산자 먼저 할게요. 산술 연산자 종류부터 볼까요? 종류부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 기호 2개, 나누기 기호 2개, 퍼센트. 자, 이런 것들이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산술 연산자의 종류입니다. 종류고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으시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기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덧셈 기호가 있으면 더하기 숫자를 더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빼기를 하는 거구나. 곱하기는 수학에서는 x 이렇게 쓰는데 x자가 문자 x랑 구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기호. 그 다음에 산수책에는 이렇게 나누기 기호를 쓰죠. 근데 키보드에 없으니까 이것 대신에 분수를 쓸 때 이렇게 분수를 쓰기도 하잖아요. 이게 2 나누기 4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눗셈 기호. 그 다음에 별표를 2개를 연달아서 붙이는 거였어요. 이거 뭐냐면 거듭 제곱. 거듭 제곱이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하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2를 3번 곱해라 라는 뜻이잖아요. 2를 그러니까 세제곱.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제곱, 세제곱, 네제곱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거듭 제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에서 이렇게 쓰는 거를 파이썬 문법으로는 어떻게 쓴다? 2를 몇 번 곱해라, 3번 곱해라.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는 나눈
목만 계산해라 라는 뜻이고요. 얘는 나머지만 계산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코드로 하나씩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종류들이고 얘네들은 어디서 사용할 수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첫날만 좀 목이 좀 잠기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목 안 쓰다가 목을 쓰면 죄송합니다. 네, 앞에 제가 일반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꼭 숫자 타입이 아니더라도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 나누기를 다른 방식으로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기는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문자열에서 더하기 있었죠. 문자열에서 더하기는 두 개의 문자열을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근데 문자열에서 빼기는 없어요. 네, 문자열에서 빼기는 없어요. 근데 곱하기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따 그러니까 어떤 자료 타입이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산술 연산자가 있고 쓸 수 없는 산술 연산자가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산술 연산자들은 숫자 타입에서는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사용하시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더하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게 다 기본이죠. 거기에서 이제 뭐 거듭 제곱이냐, 몫이냐, 나머지냐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거 다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드릴게요. 우선 변수를 먼저 두 개를 만들게요. x라고 할까요? x 10 그 다음에 y 3 이렇게 할게요. 파이썬에서는 변수를 선언하실 때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선언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 이렇게 선언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x, y는 13 아까랑 같은 문장이에요. 자, 첫 번째 값을 첫 번째 변수에 저장을 하고 두 번째 값을 두 번째 변수에다 저장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두 줄로 나눠서 쓰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한 줄로만 쓰셔도 돼요. 네. 대신에 그건 있죠. 변수를 3개를 선언했으면 옆에 값도 몇 개가 나와야 될까요? 3개가 나와야 되고 변수를 2개를 선언했으면 저장하는 값도 몇 개가 있어야 된다? 2개가 있어야 돼요. 값과 값은 무엇으로 구분을 한다? 쉼표로 구분을 한다. 네. 자, 이렇게 2개의 값이 있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문을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x 더하기 y는 x 더하기 y.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포매티드 스트링 만드는 방법은 오전에 설명을 드렸고 문자 따옴표 앞에 F라고 하는 그 기호 하나만 더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형식이 있는 formatted 그 다음에 문자열 이란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문자열은 무엇을 출력하냐 하면 첫 번째 x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해줘요. 그러니까 무엇을 출력할 거냐 하면 10을 출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 그대로 출력을 해요. 공백 하나 더하기 또 공백 하나. 그 다음에는 뭘 출력하냐 하면 y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을 해요. 그럼 3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무엇을 하냐 하면 더하기를 먼저 하고 나서 덧셈을 먼저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이 자리에 출력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x라고 하는 변수에 10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변수에 3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덧셈이라고 하는 선술 연산자, 덧셈이라고 하는 선술 연산자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죠. 그렇죠? 복사 붙여넣기 좀 할게요. 자, 요 세 번째 라인 컨트롤 C 복사 붙여넣기. 자,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여기를 곱하기 기호로 바꿔주고요. 여기도 곱하기 기호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누기, 여기 나누기. 일단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연산자의 종류들과 연산자의 종류들과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10 더하기 3이니까 13, 10 빼기 3이니까 7, 10 곱하기 3이니까 30. 그 다음에 10을 3으로 나눈 거죠. 네. 10을 3으로 나누면 3.3333 하면서 나눠 떨어지지 않죠. 그렇죠? 네. 근데 무한히 반복될 수는 없으니까 약간의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약간의 오차가 생기게 되고, 이거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실수를 저장하는 그 방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오차예요.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래밍에서도 어떤 PC에서도 이런 오차는, 실수들에서의 계산 오차는 약간씩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사용해보지 못한 게 3개가 더 있는데 이 세 가지 여기는 직접 할게요. x, 예, y, 거듭, 제곱 이렇게 할까요? x 곱하기 2개 y.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x를 y로 나눈 목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x 슬래시 2개 그리고 y.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x를 y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하면 모든 기호 연산자에 대한 설명이 다 됐죠? 굳이 따로 그 주석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연산자에 대한 설명들 다 됐죠? 거듭 제곱 연산자, 그 다음에 목만 계산해주는 연산자, 나머지만 계산해주는 연산자. 아래서는 나머지 계산할 때 이렇게 했나요? 연산자? 아닌가? 제가 한 3개월, 기억력이 3개월도 안 돼서. 네. 아마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고,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고, 아닌가? 요렇게 2개 쓰는 게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목하고 나머지 계산하는 그 연산자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서는. 네. 파이썬에서는 이렇습니다. 파이썬은. 10을 3으로 나누면 3, 3은 9,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래서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 몫을 계산할 때는 슬래시 2개. 그 다음에 나머지만 계산할 때는 퍼센트 하나.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을 몇 번? 3승. 그러면 0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 그렇죠?
여러분들 10의 마이너스 1승은 얼마죠? 이거는 10의 1승분의 1이죠. 역수예요, 역수. 그래서 10분의 1이니까 이거는 뭐냐면 0.1이죠. 0.1.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수준을 제가 너무 무시해서. 다 알고 있는 건데. 그죠? 네. 그래서 3승. 이거는 이 거듭 제곱의 숫자만큼 0이 늘어나는 거고요. 마이너스. 이거는 그거만큼 뭐가 되는 거다? 소수점이 이렇게 쭉 소수점 밑에 자릿수가 생기는 거다. 이게 거듭 제곱입니다. 네. 산술 연산자 정리 다 끝났습니다. 됐죠?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